안녕하십니까. 이윤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윤입니다. 오늘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또 키게 됐는데요. 일단 6월이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는 상황에서 6월에 좀 우리가 좀 공략해볼 종목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시험을 좀 보자고 하면, 이번 주에 중요한 그 미국의 지표가 있었죠.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이제 뭐 졸트 보고서나 또 미국의 ADP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4월 달 이제 구인 건수가 이제 805만 건 정도로 2021년도 2월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또 ADP 민간 고용지표 역시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다가 미국의 그 제조 PMI 지수도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 둔화가 된다고 하니까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물가가 서서히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가지고서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물가도 일단 지금 뭐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제 그 고용 보고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DP나 뭐 졸트 보고서에 이어서 오늘 고용 보고서에서도 고용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확실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점이 좀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은 그거에 따라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HBM 관련해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PBA 우리나라 HBM 그 삼성전자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6월 달에 지수 또 선물 옵션 만기 다음 주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런 가스 발견 이슈도 있어서 약간 좀 어지러운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HBM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 있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는 결국에 반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제가 이전 영상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 삼성전자 HBM 채택 이슈는 어떤 기술적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취소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HBM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고객사들의 HBM을 공급을 받아야 자기네들도 다 싸게 HBM을 수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 2022년도, 5년도까지는 HBM에 대한 물량 자체가 쇼트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HBM을 가급적이면 많은 고객사들로부터 받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지 어쨌든 간 자기네들 이익률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나름의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기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과점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 삼성전자의 이 HBM 채택 이슈는 시간 문제다. 조만간에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HBM 관련주,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HBM 관련주로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지만 이오테크닉스나 그다음에 뭐 세종장비, 제우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소재 관련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에는요. 뭐 서일브레인 홀딩스나 그다음에 그 동진세미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밖에도 신성 데이터테크 초전도체 관련주였기도 했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고 소재 관련주에서는 ENF 테크놀로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TSE, HBM 관련 장비로서 TSE. 그다음에 미세 그 계측 장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파크 시스템들 이런 종목들도 또 한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 달은 2차 전지가 좀 더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대주, 전자, 제로, 그 다음에 PNT가 되겠죠. 그래서 대주전자, 죄송합니다. 대주전자재료와 PNT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려서 좀 급등하는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대주전자재 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이슈들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응급제에서도 이제 일반 흑연 응급제에서 실리콘 응급제로 더 가는 그런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는 조금 이제 올해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올해의 2차전지 화제주는 제가 봤을 때 대주전자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조정식 조정식 매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정보철 배터리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저기 뭐 레이크머티 리얼즈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거는 뭐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나노 신소재, 그 다음에 애경 케미칼 이런 것도 좀 참고해봐야 되겠죠. 애경 케미칼 같은 나트륨 배터리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뭐 3순위로 본다면 뭐 강원에너지나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들,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전략.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하자면 뭐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나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꼭 여러분들 이번 달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는 어쨌든 저번 달에 이제 HB 이슈로 급락을 했는데, 이제 HB 이슈가 어쨌든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아이테오전에 이제 뭐 키트로다, 뭐 제형, SC에 관련 이슈라든지, 머크발 이슈가 점점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점차 이제 성장성이 보여지고 있고, 바이오 관련주가 특히 이제 우리가 플랫폼 쪽에서는 강자이기 때문에 해외 그 빅파마들도 우리나라한테 많이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또 기술 수출도 많이 했고 계약을 했는 상황인데 올해는 좀 이번 달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또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오 관련해서도 어쨌든 제일 큰 모멘텀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인데 사실 오늘 이제 그 고용 보고서가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고용 보고서에서 만약에 또 어쨌든 그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바이오 관련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최대의 수혜주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만 오늘 뭐 긍정 어떤 그 둔화에 대한 분위기가 나온다면 현대 금리 인하가 다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못 박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더 큰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어떤 뭐 수출, 뭐 계약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이나 아직까지 뭐 죽지는 않았죠. HLB의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서 이게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의 모멘텀만 더 얹어진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6월부터 8월 사이까지는 더 이상 좀 큰 하키는 없기 때문에 모멘텀을 사그라져 가는 시점에서 대형 어떤 모멘텀이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의 최수혜주인 바이오 관련주는 이제부터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누차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겔이나 선천장제약 이런 것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HAB도 어떻든 간에 좀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내에 뭐 FDA 재승인을 받을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HAB 이제 끝났어 버릴지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 HAB 어쨌든 신약에 대한 이 데이터 값으로만 봤을 때는 이번에 아스코스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았을 거고 가남의 어떤 이 전문가들이 어쨌든 HLB의 이 뭐 리보스나립과 캄넬리주맙에 대한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남은 건 항서제약의 이 어떤 그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정말로 마이너한 것인지 그런 것들 확인이 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체크해보자. 그 다음에 루안양님도 이제 8월 달에 FDA 승인이 있으니까, 적어도 FDA 승인 전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여튼간에 이거 한두 달까지 본다고 했을 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조정식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리가켄 바이오나, 뭐 한화바이오파마는 이제 원래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이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임상 자체가 연기가 내년 1분기로 연기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바이오파마에 대한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이 근본적인 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싼 가격에서는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약간 내가 이제 좀 작은 종목이면서 리스크인 종목, 약간 뭐 손실이라도 상관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어플로우라든지, 뭐, 아이큐어, 이어플로우 장염병 패치, 아이큐어는 치매 치료제 관련 이슈,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당뇨병 진단 관련해서 뭐 심팩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바이오 관련주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전 영상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래서 봐야 될 건 AI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력 에너지 관련주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어쨌든 수급이 다 지금 가스로 가 있어요. 이거 다 한국가스공사를 필두로 이제 뭐 오늘도 이제 그 시추 담당하는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액트지어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가스 관련들이 금등락을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조금 모멘텀은 있을 것 같으니, 이제 원전이나 뭐 수소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오히려 가스에 밀려가지고 좀 이제 소홀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어떤 선물로선 만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들이 좀 식고, 뭐 아니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큰 의미가 안 나온다고 하면 큰 내용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오늘부로 가스 관련주가 폭락하면서 다시 한번 또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가 길어봐야 전 선물옵션 만기 전까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고 이후에는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메인 섹터 메인 에너지로 가야 돼요. 원전 수소 뭐 태양광 아니면 뭐 핵융합 이런 관련주들 그래서 여전히 일단 가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는 SNT 에너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삭 엔지니어링도 작은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 너무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뭐 두산 에너비리티나 그다음에 우진엔텍 그다음에 수소입산 퓨얼셀 그다음에 비나텍 이런 기업들을 여전히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분할무서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 수출 관련주죠. 이거는 뭐 말씀드렸을 때 화장품, 뭐 식품, 그다음에 뭐 방산 이런 것들은 사실 체크해봐야 되고 이거는 뭐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뭐 한국공사라든지 인건비조랩이라든지 또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기업들, 식품은 뭐 농심, 뭐 삼양식품도 이제 급등하고 있고 이제 오뚜기, 풀무원, 그다음에 방사는 LIG 넥슨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더 우리가 모멘텀이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의료 관련 이슈가 좀 있다. 당장에 이제 오늘 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휴진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 AI 관련 의료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JAK라든지 그다음에 딥로이드 작은 종목에서는 뭐 인성 정보 이런 것도 한번 튀어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AI 의료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차트를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뭐 압축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은요. 반도체 관련주는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솔브레이 홀딩스 네, 이것도 이제 좀 자리대를 만들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하고 있고 ENF 테크놀로지 이것도 이제 자리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엊그제 음봉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다. TSC, HBM 장비 관련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자. 2차전지는 제주전자재료가 일단은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정이 나오면은 여전히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13만원까지 한번 찍고 조정이 나올 때, 뭐 조정 한번 들어갈 때 괜찮다. 이 스페셜티 케미칼도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레이크, 워티, 리얼즈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 나노 신소재도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13만원, 14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강한 에너지, 이것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바이오는 아이테오젠이나
예, IT 여전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좀 더 위로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천당제약도 전고점 뚫을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한 양행도 이제 8만 원대를 이제 안착을 하느냐, 오늘 되게 중요한 변곡점인데, 조정시 여전히 좋은 매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제 뭐, 니가캡이나 한올바이오파가 좋고, 내가 좀 손실을 나도 괜찮다. 위험성을 각오하겠다 하시는 분들 위협불능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20에서 근처에서 한번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IQ 이런 것들도 치매치를 통해서 어쨌든 세력들은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다. 전력은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뭐 안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제 그중에서 이제 작은 종목의 SNT 에너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인프라, 인사금지, 리어링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면 신용이 좀 많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밖에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 두산 피올세.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그 조정은 나오고 바닥을 다시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봐요. 그 다음에 K수출은 뭐 많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AI 의료는 이제 JAK 이 종목도 이제 좀 이제 꿈틀꿈틀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들, 그 다음에 딜로이드 이것도 바닥 잡고 올라가려 준비하고 있고, 그 밖에도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등을 들을 수 있는데 얘는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딥노이드나 JAK 아니면 잘 유닛이 잘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작은 종목에는 인성정보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지만 얘도 약간 자리가 그 좋진 않아요. 그래서 루닛, 딥노이드, JAK 이런 것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추가되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